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이상하게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었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분명 여기 뒀는데? 이런 순간들이 점점 잦아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내가 치매는 아닐까? 혼자 걱정만 하고 계셨던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막연한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거나 가족들에게 말하기 두려워서 혼자 소갈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불안감을 잠재우고 우리 뇌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음식보다 먼저 꼭 확인해야 할 치매 초기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는 초간단 자가 테스트도 중간중간 넣어둘게요. 마음 편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치매는 갑자기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서서히 생활 속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꾸기 전에 오늘 알려드리는 이 신호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치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먼저 치매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기억력은 조금씩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노화와 치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상적인 노화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일시적으로 잊었다가 나중에 떠올리는 정도입니다. 아, 맞다. 서랍에 넣어뒀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죠. 반면에 치매로 인한 인지 저하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체를 잊어버리는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리모컨을 보고 이게 뭐였더라? 라고 하시거나 칫솔을 들고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거죠. 단순히 잊는 것을 넘어 방법을 잊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무엇일까요? 치매는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인지 기능, 즉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의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질환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알츠하이머병이지만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약 40%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치매 초기 신호 1. 새로운 일에 대한 기억 저하. 이제 치매 초기 신호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일에 대한 기억 저하입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 방금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 오늘 아침 약속 시간을 자주 잊어버리시나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아주 오래된 기억은 또렷한데 어제 일은 흐릿하거나 심지어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면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 중 하나가 식사를 했는지 못했는지 잊는 경우입니다. 나는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왜 밥상이 치워져 있지? 라고 생각하시거나 방금 먹은 점심을 잊고 또 식사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가족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냉장고에 같은 반찬이 여러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김치가 3통, 멸치볶음이 4통. 알고 보니 마트에 갈 때마다 집에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매번 같은 걸 사오신 거였죠. 또 다른 예로는 손주에게 용돈을 주신 걸 잊고 같은 날 여러 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엔 손주가 좋아했지만 나중엔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죠. 이런 단기 기억력 저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치매가 시작되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잠시 초간단 기억 테스트. 제가 지금 세 단어를 말씀드릴 거예요. 사과, 우산, 버스. 이 세 단어를 마음속에 살짝 저장해 두세요. 영상 끝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겁니다. 치매 초기 신호, 이 익숙한 작업에 서툼. 둘째, 집안일이나 돈 관리 같은 익숙한 작업에 서툼입니다. 늘 하던 은행 이체를 헤맸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있거나 매일 사용하던 전기장판을 끄는 순서를 자꾸 놓친다면 이는 방법을 잊는 것, 즉 실행 기능의 저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해오던 요리 레시피를 따라하기 어려워지거나 즐겨 하던 취미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60대 후반의 한 분은 평생 바느질을 하시며 옷도 손수 만드실 정도로 솜씨가 좋으셨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늘에 실을 꿰는 것도 어려워지고 단추를 다는 순서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이 나빠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는데 안경을 새로 맞춰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평생 운전을 하셨는데 주차할 때 기어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서 실수하시고 결국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나셨죠. 스마트폰이나 리모컨처럼 익숙하게 사용하던 전자기기 조작에 갑자기 서툴러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버튼이 뭐였더라? 어떻게 켜는 거였지? 매일 사용하던 기기인데도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이는 뇌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저하되면 순서가 있는 일, 계획이 필요한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스레인지나 전기장판 같은 안전과 관련된 기기를 다루기 어려워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보이신다면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매 초기 신호 3. 길찾기와 시간 감각의 변화. 셋째, 길찾기와 시간 감각의 변화입니다. 자주 가던 시장에서 출구를 헷갈리거나 집 주변 익숙한 길에서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시나요? 혹은 요일과 날짜, 심지어 계절까지 뒤섞여 버린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8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30년을 살아온 동네에서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평소 매일 걷던 그 길인데 어느 순간 여기가 어디지? 하는 막막함이 밀려왔다고 해요. 다행히 이웃분이 알아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지만 본인도 가족들도 크게 놀랐죠. 또 다른 사례로는 여름인데 겨울옷을 꺼내 입으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먹을 시간 아니냐고 물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일과 날짜를 자꾸 헷갈리셔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하루에도 여러 번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유난히 초조하고 불안해지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해질 무렵 증상 선다우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집에 가야 해요 라고 하시면서 이미 집에 계신데도 불안해하시거나 저녁만 되면 집은 어디에 있지? 라며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죠. 이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뇌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시공간 진압력, 즉 시간과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만약 운전 중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혼자 외출하시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가족이나 보호자와 함께 다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미아 방지용 팔찌나 GPS 기능이 있는 기기를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 초기 신호 4. 언어와 계산의 문제. 넷째, 언어와 계산의 문제입니다. 말하려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왔는데 자꾸 떠오르지 않아서 그것, 저것 같은 대명사만 사용하게 되시나요? 혹은 거스름 돈 계산이 예전보다 훨씬 더디고 장부를 보는데 숫자 줄이 움직이는 것처럼 눈이 피곤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는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와 대화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있잖아, 그거. 저기, 뭐더라? 그걸로 물 끓이는 거. 한참을 헤매시다가 주전자라는 단어를 겨우 떠올리셨죠.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서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장을 보러 가셨는데 물건 값과 거스름 돈 계산이 도무지 되지 않아서 그냥 10,000원짜리 지폐만 내고 거스름 돈을 받으셨대요. 집에 와서 세어보니 돈이 맞지 않는데 얼마를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화 도중 핵심을 잊어버리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 혹은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언어 능력 저하의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오후 2시에 병원 가시고 거기서 검사 받으신 다음에 약을 받아서 오세요 라고 하면 병원 가는 거 맞죠? 라고 일부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마트 계산에서도 자꾸 실수가 생긴다면 뇌의 계산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측두엽과 계산을 담당하는 두정엽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전화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기 어려우니 사기꾼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 신호 5. 성격과 감정의 변화. 다섯째, 성격과 감정의 변화입니다. 원래는 차분하고 너그러우시던 분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고 화를 잘 내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무관심해지시나요? 사람 만나는 걸 귀찮아하며 활동을 줄이기 시작했다면 이는 우울감과 무기력함 뒤에 인지 저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생 온화하셨던 한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가족들에게 짜증을 자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물건을 자꾸 감추냐? 너희가 내 돈을 훔쳐갔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의심하셨죠. 실제로는 본인이 물건을 둔 곳을 잊으신 건데 그걸 인정하기 어려우니 누군가 숨겼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또 다른 분은 평소 사교적이고 활발하셨는데 갑자기 친구들 만나는 약속을 다 취소하고 집에만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이유를 물으니 그냥 귀찮아, 나가기 싫어 라고만 하셨는데 알고 보니 대화할 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창피하고 불안했던 거였어요. 치매 초기에는 우울증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의심이 많아지거나 이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숨겨두시거나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전혀 감정을 보이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본인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왜 이러세요? 예전 같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주 듣는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해보는 자가 점검 3가지.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5가지 초기 신호였습니다. 이제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초간단 자가 점검 3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자가 점검 시계 그리기 테스트입니다. 종이에 원 하나를 크게 그려주세요. 자, 이제 이 원 안에 숫자 하나부터 12까지 적어 놓고 11시 10분을 표시해 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해보셔도 좋습니다. 다 그리셨나요? 이제 확인해 볼까요? 숫자가 골고루 배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쪽으로 몰려 있나요? 시침과 분침이 제대로 그려졌나요? 11시 10분이라면 시침은 11과 12 사이, 분침은 1을 가리켜야 합니다. 숫자가 한쪽으로 몰리거나 분침과 시침의 위치가 뒤바뀌거나 숫자를 빠뜨렸다면 집중력과 실행 기능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시계를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그리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뇌의 시공간 능력과 기획 능력을 평가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자가 점검, 동물 이름 대기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1분 동안 동물 이름을 가능한 많이 떠올려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1분 타이머 효과음. 네, 1분이 지났습니다. 몇 개나 떠올리셨나요? 보통 10개 이상이면 정상 범위로 볼 수 있고 5개 이하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간 재기가 번거로우셨다면 천천히 10까지 세는 동안 5개가 쉽게 나오지 않는지로 느낌만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이 테스트는 뇌의 어휘력과 정보 인출 능력을 평가합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언어 영역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가 점검 세 단어 해상입니다. 처음에 제가 드린 세 단어 기억나시나요? 힌트 없이 떠올려 보세요. 네, 바로 사과, 우산, 버스였습니다. 세 단어 모두 금세 떠오르면 좋고 한두 개만 기억나거나 힌트를 들어야 떠오른다면 최근 기억력에 대한 점검이 도움이 됩니다. 이 테스트는 특히 단기 기억력과 회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병원 방문 시기와 검사 내용, 이제 언제 병원을 가야 하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을 정리해 드릴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의 진료를 권합니다. 하나, 약속이나 복약을 한 달에 여러 번 잊는다. 둘, 길찾기 실수로 혼자 돌아오지 못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셋, 돈 관리 실수가 반복돼 자동이체나 공과금 납부에 문제가 생겼다. 넷, 성격이 뚜렷하게 변했다는 가족의 지적이 늘었다. 다섯, 오늘 한 말을 같은 날 여러 번 되묻는다고 주변에서 말한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가까운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기억 클리닉을 찾으시면 됩니다. 필요시 노인병내과에서도 체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면 이런 검사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 인지선별검사입니다. MMSE, MMSE 또는 모카모 CA라고 불리며 간단한 질문으로 인지 기능 전반을 평가합니다. 둘, 우울증 선별검사입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기억력이 저하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이 중요합니다. 셋, 혈액검사입니다. 비타민 B12 수치, 갑상선 기능, 간신장 기능, 전해질, 빈혈 검사 등을 통해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신체 질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나 비타민 B12 결핍만 치료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 청력 검사입니다. 난청을 교정하면 실제로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뇌로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다섯, 수면 무호흡 평가입니다. 밤에 산소가 떨어지면 낮 동안의 기억력이 뿌옇게 흐려질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면 기억력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섯, 현재 복용 중인 약 점검입니다. 항콜린 작용이 있는 약
수면제, 진정제 등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병원에서 약을 받아 드시는 경우 약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7. 뇌 영상 검사입니다. 필요한 경우 MRI나 CT 촬영으로 뇌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합니다. 뇌 위축 정도, 뇌졸중 흔적, 뇌종양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두렵거나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결론 2500-3000 생활 관리의 우선순위 5가지. 여기까지가 음식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점검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생활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듣기와 보기 보조도구를 먼저 맞추세요. 안경과 보청기 조정만으로도 뇌가 받는 정보량이 늘어나 기억이 선명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5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사회적 고립이 줄어들고 뇌 자극이 늘어나서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하루 활동 루틴을 단순하게 그리고 눈에 보이게 만드세요. 냉장고에 큰 글씨로 일과표를 붙이거나 약 상자에 요일별로 약을 정리하고 현관이나 가스 밸브에 꺼짐 확인 스티커를 붙이는 것. 이런 작은 장치들이 큰 혼란을 줄여주고 기억 부담을 덜어줍니다. 달력에 중요한 일정을 크게 표시하고 현관문에 열쇠, 지갑, 핸드폰 체크리스트를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메모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작은 공책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두면 기억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속도를 무리하지 말고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매일 30분 걷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걷기는 뇌혈류를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함께 올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40% 낮다고 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햇볕을 쬐며 걸으면 비타민 D 합성도 되고 기분도 좋아져서 일석이조입니다. 혼자 걷기 힘드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혹은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수면을 시간보다 질로 보세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너무 길게 자면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 등에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잠자리엔 핸드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짧은 호흡법으로 뇌를 쉬게 해주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연결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드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밥 먹기, 동네 모임 참여하기, 가벼운 봉사활동, 혹은 정기적인 전화 약속, 사람과의 대화는 가장 강력한 인지 자극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떠올리고 표현해야 하죠. 이 모든 과정이 뇌를 활발하게 작동시킵니다. 혼자 계시면 우울감도 커지고 인지 기능도 더 빨리 떨어집니다. 용기 내서 밖으로 나가보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취미 동아리 등 어디든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뇌에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 식단 관리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많이들 물으시는 식단은 오늘 알려드린 검진과 생활 정리. 다음 단계로 차분히 가시면 됩니다. 혈당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제철 채소와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녹황색 채소는 뇌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음식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오늘 알려드린 5신호 점검과 검사 예약이 먼저입니다. 식단은 예방과 관리의 한 부분이지 치매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및 마무리.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치매 초기 신호 5가지는: 하나, 최근 기억 저하. 둘, 익숙한 일의 서툼. 셋, 길과 시간 감각의 변화. 넷, 언어와 계산의 어려움. 다섯, 성격과 감정의 변화입니다. 여기에 시계 그리기, 동물 이름 대기, 그리고 새 단어 회상까지. 이자가 점검 테스트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단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과, 우산, 버스. 기억나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서로 이 세 단어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 내용 중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검사 일정을 잡아주세요. 작은 점검이 큰 안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병원에 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숨기거나 두려워할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기 진단 후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걱정하지 말고 가족, 친구, 그리고 의료진과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보여드리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한 기억을 위해 저는 늘 여기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검진 이후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식단과 영양 관리 방법을 알기 쉽게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